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간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한미 양국 간 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 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체제에서 이러한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통상 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선출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 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입니다. 특히 전직 주미대사의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90일째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타임을 상당 부분 허비했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평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겠습니다.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변론이 딱 한 번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기각 선고가 나온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보다 5일 먼저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보다도 사안이 단순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 졸속 탄핵이기 때문에 신속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영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인 것입니다. 문영배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정치재판소가 된 것입니까? 문영배 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할수록 문 대행의 행보와 결정 하나하나가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상목 대행과 행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전에 헌재 심판 결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헌재 여론 진열이 되고 있고 일부 의원님들은 각하 또는 기각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 공식 입장이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 관련된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은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헌정지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불복,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탄핵 사건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밝힌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과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이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말이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를 위한 겁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아침에 어떤 기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여야가 공개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이미 승복 의지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의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공동 메시지든 저희들은 모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예. SBS의 장관인데요. 후보가 대통령 선거가 아직 안 나오는데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헌재 내부에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헌재 내부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시면 괜찮습니다. 방금 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주말 집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어제 발언 중에 헌재가 항소 발의 발표 중에 개구라트 신세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지도부 차원에서 제재를 안 하시는 무슨 얘기, 그러니까 헌재가 내란무리를 믿고 날뛰다가 항소 발의 발표 중에 개구라트 신세다라고 집회에서 그럼 이제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당이 소위 민주정당인데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차분하게 그리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지도부의 어떤 4일 집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따로 실무협의한 게 없는데 연동계획과 그 후로는 실무협의한 건 없고요. 지난번 의장주재와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렬된 이후에는 별도로 여야 간에 무슨 의견 조정이라든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가격인데요. 고정 구도가 나왔던데 오늘 이제 여야 국집이 간사랑 그다음에 이제 농업국집 1차관하고 연금개혁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그걸 거부해서 논의가 결렬됐다라는 구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정책의장실에서는 이게 뭔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승적인 견지에서 또 어쨌든 연금 조정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료율 13% 그리고 소득 대체율 43%를 받되 나머지 자동 안전 연금과의 연계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특위를 발족해서 논의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아마 처음 듣는 얘기고 양당 정책 의장 간에 계속해서 실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시선지입니다. 오늘 5월 나경원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개심 이후에라는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개별 의원님들의 그런 정치적 견해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답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KBC 지은수라고 하는데요. 민간국가 리스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 여권에서 제기한 핵 무장론이 좀 언의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간국가 리스트에 대한민국을 추가로 넣었고 그것이 또 다른 부처, 미국 내의 다른 국무부 등 다른 부처와는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한 분석도 이건 일각의 분석일 뿐이지, 그거는 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해명하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 기자님. 예. 그동안 공수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특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그것도 뭐 그 일부 의원님들의 개인적 견해를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표님, 저 채널A 백승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그 민노총 광화문 천막에 대해서 이제 변상금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본인 의혹이나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광화문 천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 지방자치단체가 법규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 손 들고 있어요. 당원입니다. 그 민주당에서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내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아마 그 조국 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넣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속셈에서 좀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 혁신당을 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비주 박수팬입니다. 민간국가 지정에 관련해서 정부 측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지정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야당에서는 정부 누군가 대형 차세일까요? 외교 참사라고 평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마 정부도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문제는 국민연금 무수기여가지고 공감대 있는데 법안을 언제쯤 처리할지 예상하시는지.
글쎄,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수 조건인데 그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그리고 연금특위와 관련돼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은, 그거는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또 하십니까? 김정진 기자님. 박찬대 원내대표가 줄탄핵 때문에 개헌 선포했다는 건 헛소리다. 탄핵 기각 결정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이 10건이가 있죠. 10건. 29번 탄핵 소추 발의를 했는데 13건 중에 8건. 13건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넘어가 있고 그 중에 8건이 지금 선고됐는데 저는 전부 기각이 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 민주당이 국정마비를 시켰다는 것이죠. 국정마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국정마비를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당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잘못이죠. 탄핵 소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그로 인해서 국정마비를 시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지금 아무런 반성의 메시지라든가 잘못했다는 얘기, 대국민 사과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후한 무차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저는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